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들쑥날쑥해서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야가 후보를 주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선출하면서 엉터리 여론조사에 불법 여론조사까지 속출하고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 8K, 오늘의 이슈, 한국 정치를 왜곡하는 엉터리 여론조사입니다. 지금은 그냥 너무 막무가내로 조사가 되고 있고 회사 간의 차이도 너무 천차만별이고요. 이건 막 무조건하고 모른다. 이게 조작 아닌 건 뭐예요? 그래 조작이지. 여론조사 기관이 마음먹기 잘해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한국 정치의 본질을 여론조사가 왜곡시킬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들 김대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심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 곧 여론조사라고도 우리 도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사실은 민심을 만들어내고 표심을 왜곡하는 상황까지 와 있다는 진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조사가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네. 주요 정당들이 그 후보 결정을 여론조사에 의존을 하면서 여론조사의 위력이 더 커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사무실입니다. 집기 하나 남지 않고 텅 빈 이곳은 얼마 전까지 시장 예비 후보의 선거 사무소였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조작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고발된 사람은 후보자를 포함해 선거운동원 등 모두 12명. 이들은 지난달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한 명당 최대 33대씩 141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이 전화를 개설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나 선거사무소로 착신 전환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새로 개설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신의 휴대전화나 선거사무소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25통의 전화를 받고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을 조작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작 덕분에 10%를 밑돌던 이 후보의 지지율은 불과 일주일 사이 24%를 넘어 선두 후보와 접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비슷한 여론조사 조작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한 예비 후보의 지지자 4명이 유선전화 40회선을 새로 개설해 여론조사에 참여한 겁니다. 후보 측은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저쪽에서 자꾸 와대시키는 상태였고 지지자들이 있는 거는 후보자한테 와서 있었잖아요. 전북 정읍시장 선거의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여론조사 업체. 지난 2월 이 업체는 1000여 명을 상대로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고 직접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에 조사 결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업체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수는 800여 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를 1100여 명으로 부풀려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로 가공, 공표,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도 지난 3월 경남 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중 43건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특정 후보는 앞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선두에 10%포인트 이상 뒤처졌지만 이 조사에선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조작 가능성은 업체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마음먹기 시작해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조작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조작은 데이터 조작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결과를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흥정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결과를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비부대 입장에서는 궁금하니까 그 결과를 달라고 그러면 대가를 줘야 알려주는 이런 것도. 민주경선 보장하라! 민주경선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로 정치 일정이 중단되면서 여야는 간신히 6.4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선출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공천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밀실공천 폐기하라! 밀실공천 폐기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논란의 핵심은 역시 여론조사입니다. 계속 1등 달리다 갑자기 뚝 떨어뜨린 거. 그런 게 이게 조작 아닌가 뭐예요? 그래 조작이지. 또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잘 했는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 와서 익할 이유도 없어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한 경우는 현재까지 모두 11건입니다. 선관위가 미처 적발하지 못한 불법 사례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관위는 금품 수수, 불법 사조직 운영 등과 함께 여론조사 조작을 선거 4대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특정 집단의 의도적인 개입 또는 의도적인 조작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저항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적 방법을 사용을 해서 왜곡하겠다고 나서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또 없는 것이죠. 네. 정당들은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선호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당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내서 국민 앞에 이제 내세우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그 책임 방기 아닙니까? 네, 전문가들은 현재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참고 자료여야 한다는 거죠. 여론조사 공천의 한계와 문제점을 최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국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3명이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당이 100% 여론조사로만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항의였습니다. 착신전환 문제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 경선 방식으로 착신 배제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여론조사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역 단체장과 같이 조직을 가진 후보자가 이른바 전화 착신 전환과 같은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00% 여론조사 방침이 결정된 곳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전북과 전남 등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서는 이 방침을 바꿔 선거인단을 먼저 뽑아 현장 투표를 하는 이른바 공론조사를 도입했습니다. 조직 동원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 전화착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화착신에 대한 폐해를 일부 해소하고요. 조직 동원에 대한 폐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공론조사 100%로 결정한 거죠. 경기도 의정부시. 며칠 전 새누리당의 시장 후보가 100% 여론조사로 결정됐습니다. 50.7% 대 49.3%로 1.4%포인트 차이. 여론조사 표본이 700명이었으니까 두 예비 후보의 지지자 수 차이가 채 10명도 안 난 겁니다. 탈락한 예비 후보는 즉시 당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700명인데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700이 안 찼다는 거예요. 기존도 오차범위 아닌데요. 이제 그 인원 숫자가 더 밑으로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100% 여론조사로 시장 후보자를 결정한 하남과 오산 등에서도 이의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 여론조사 공천에 대한 잡음은 여야와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의 편법과 부정의 개연성도 문제지만 여론조사 자체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수치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통계에서 얘기하는 이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들은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오차,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주요 정당들이 여론조사로만 또는 여론조사 결과를 주요 지표로 삼아 후보자를 선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여론조사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참고 이상의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본질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반영한다는 취지에만 매몰돼 결국 당원들의 뜻은 왜곡되고 정당 정치의 원리도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여론조사가 당심을 뒤집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뒤졌지만 여론조사에서 이겨 후보가 됐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당시에도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당들은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오히려 더 맹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당심이라고 하는 것을 막판에 여론조사의 결과로 뒤집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과연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철학적 논란과 또는 과연 그렇다면 정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전적으로 여론조사에 의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 시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과 인지도에서 앞선 현역 의원, 현역 단체장에게 유리한 방식이라서 정치 시민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죠. 네. 또 후보들의 인지도가 낮은 지방선거의 특성상 약간의 인지도만 있으면 여론조사에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정당의 공천이 인기투표같이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요즘 들어서 많은 언론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수치적인 조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보도도 제각각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신뢰할 만한 조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요. 네. 또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분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수치로만 본다면 이제 들쑥날쑥한 걸로 보이죠. 또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실시된 서울시장 후보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3개 조사에선 정몽준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일보가 보도한 조사는 박 시장이 20%포인트 가까이 앞섰습니다. 지난 1월 실시된 충남도지사 가상대결 여론조사입니다. 주간지 시사인의 조사에선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16%포인트 우세였지만 한겨레 신문 보도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희정 현 지사가 20%포인트 가까이 앞섰습니다. 같은 시기 부산시장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시사인 조사에선 서병수 의원이 16%포인트 이상 더 나왔지만 한겨레 조사에선 오거돈 전 장관이 13%포인트 더 많이 나왔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널뛰기가 더욱 심합니다. 이러다 보니 일반 시민들도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로 신뢰를 아는 편에서 옵니다. 관심은 있는데 신뢰는 잘 못하겠어요. 조사라고 해서 다 같은 조사가 아닙니다. 조사 중에도 고품질 조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싸구려로 수행된 조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로서는 어떤 조사가 더 품질이 높은지 그것을 확인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공정성 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회사는 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를 실시한 뒤 심의위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질문지와 조사 분석 자료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 95개 업체가 신고를 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했습니다. 조사 의뢰자를 분류하면 시도 단위 신문과 인터넷 신문이 방송사나 전국 단위 신문보다 많았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 회사들
그런 조사 회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당 부분 넘어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우후죽순처럼 조사 회사들이 생겨서 그런 뭐 기초 이해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선거가 끝나면 다시 문을 닫는 이런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정신없네요. 이 회사는 요즘 언론사 보도용 여론조사에 경선용 여론조사까지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이분만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리서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할 1990년 설립된 이 조사 회사는 현재 KBS와 조선일보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여론조사는 컴퓨터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면 숙련된 면접원이 직접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집전화가 없는 가정을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절반 정도 섞어서 조사합니다. 주민등록에 등재된 남녀와 연령, 지역 비율을 맞춰서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또 결과를 분석하는데도 전문 연구원들이 대거 투입됩니다. 이런 고품질 조사는 표본당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1,000명을 조사하려면 적어도 1,500만 원이 듭니다. 퀄리티 담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발부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그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들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품질 있는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에 등록한 주소로 한 자동응답 전화 ARS 여론조사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학원과 의료기 판매점, 방송장비 임대회사가 있을 뿐 여론조사 업체는 없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유료 회사인가 봐요. 저번에도 어디더라? 회사가 와서 물어보던데.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하에. 우리 사회예요. 지방으로 다니면서 일하고 그래, 잘 안 돼. 그런데 이 업체는 광주의 한 일간지 의뢰로 광주광역시장과 전남지사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했습니다. 계십니까? ARS 여론조사 업체 대부분은 직원이 한두 명에 불과한 영세 업체들입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업체 가운데는 일반 가정집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ARS를 하는 담당 업체는 협력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ARS 여론조사의 단가는 표본당 많아야 3,000원입니다. 광주 300만 원, 그 다음에 전남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청구했어요. 그게 이제 ARS 조사의 표준 단가인가요? 네네. 자, 여줄까지예요. 같은 조사라도 유무선 혼합 전화 면접원 조사에 비해 비용이 5분의 1 수준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성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대부분은 집전화를 대상으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18명이 전체 18%를 대표해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의 수치를 대전 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사가 지역 대학의 의뢰에 실시한 대전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를 분석해봤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라면 주민등록상 비율대로 20대가 18.8, 30대가 18.5% 조사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 3.4, 3.1%밖에 안 됐습니다. 대신 50대 이상은 무려 실제 비율의 2배가 넘는 83.1%였습니다. 게다가 집 전화로만 조사해 집 전화가 아예 없거나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배제됐습니다. 응답한 가구 비율도 100가구당 2가구였습니다. 이 조사업체가 발표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였습니다. 대부분의 ARS 조사가 가장 기본적인 인구 비율조차 맞추지 못해 이른바 가중치 부여라는 뻥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본 오차는 표본의 수로만 계산해 오차로는 조사의 품질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ARS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의 효과가 너무 크게 나타나요. 사실은 표본 오차로 표본수에 근거해서 4% 5%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표본 오차가 40% 50%도 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RS 조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단점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조차도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조사가 돼버리는 거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대부분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선거 직전까지도 오세훈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결과는 야당의 승리, 서울의 경우에도 불과 0.6%포인트 차이의 초접전이었습니다. 선거 이후 많은 언론사가 잘못된 여론조사에 사과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된다는 건 사실 그 결과가 이후에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품질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담보가 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는 투표하는 사람의 의사로 결정됩니다. 전문가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과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여론조사의 수치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냥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접근을 해야지 자꾸 그걸 수치화해서 누가 몇 % 유리하다 여론조사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상문 앵커는 평소 언론에서 보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셨나요?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믿었죠.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엉터리 여론조사가 한국 정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막아내려면 여론조사의 옥석을 가려보려는 유권자의 노력과 함께 정치권의 의식 변화, 또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